안녕하세요. 운동하셨어요? 오늘은 큰 회전 다음에 작은 회전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를 설명하려면 일단 숏 어퍼가 선행돼야 돼요. 숏 어퍼는 제 기준에서 반년차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그 정도면 됩니다. 허리 회전을 위해서 제가 이 겉옷을 벗을 건데 좀 혐오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보시고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바로 스페이스바 누르고 비추 누르고 이거 역다봉 이거 누르시고 그냥 나가시면 돼요. 이거 저도 제가 살이 많이 찐 상태라서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허리 회전까지 해야지 제가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가지고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럼 옷 벗겠습니다. 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빨리빨리 설명드릴게요. 제가 숏 어퍼가 선행돼야 된다는 이유가 제 기준에서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기본 어퍼, 그 다음에 숏 어퍼예요. 기본 어퍼 다음에 바로 나가는 숏 어퍼. 물론 숏 어퍼는 종류가 많죠. 숏 어퍼를 이 상태에서 그냥 쑥 찌르는 숏 어퍼가 있고, 약간 몸을 튕겨서 이렇게 내는 숏 어퍼가 있고, 여러 가지 숏 어퍼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숏 어퍼는 몸을 이렇게 약간 튕기는 숏 어퍼를 말씀드릴 거예요. 사실상 보시면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기본 어퍼 치고 숏 어퍼 치고, 기본 어퍼 치고 숏 어퍼 치고, 툭 치고 바로 돌렸다가 탕 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우리가 스케이트를 생각하면 되는데, 스케이트를 만약에 발을 딱 대고 한 발로 뚝뚝뚝 밀면은 누구나 잘 탈 수 있죠. 그런데 스케이트를 밀고 그 밀려나가는 스케이트에 내가 점프를 해서 딱 타고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하지만 그 타이밍과 중심 밸런스를 잡으면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이 어퍼 다음에 바로 숏 어퍼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큰 펀치 치고 그 다음에 나가는 펀치 간만 잡으시면 돼요. 간만 보시면은 큰 펀치 정석 어퍼가 나갑니다. 정석 어퍼가 나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고정을 못해요. 고정하고 있다면 우리가 힘을 주고 있는 상태겠죠. 계속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상태겠죠. 자연스럽게 힘이 풀리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그냥 이렇게 돼버리죠. 기본 자세도 돌아오는 것도 힘을 줘서 돌아오는 거고, 쳐가지고 버티는 것도 힘을 줘서 버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을 빼면은 이렇게 되죠. 이거 이용하셔야 돼요.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그래서 펀치를 치고 힘이 빠진 상태에서 한 번 더. 퉁퉁 퉁퉁 이런 식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고무줄로도 설명드릴게요. 고무줄 보시면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한번 쭉 하고 강제적으로 힘을 줬다가 다시 꾹 당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은 익숙하신 분들은 뚱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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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힘을 탕탕 탕탕 두 번만 줘요. 탕탕 한 번이 끊기죠. 탕탕. 만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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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힘을 줘서 조절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펀치도 익숙해지려면은 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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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거를 타이밍을 익히셔야 돼요. 물론 이게 어렵죠. 아까 말했던 스케이트처럼 어려워요. 그래도 이렇게 힘을 뺀 상태에서 이렇게 내렸잖아요. 이게 익숙해지면은 힘을 줘서 빨리 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내가 힘을 땡길 수 있는 익숙함이 돼버려요. 만약에 이게 어려우시면 미트를 막 받는 수밖에 없어요. 미트를 받으실 때 미트를 빨리 쳐라. 투 어퍼를 그냥 빨리 쳐라 하면은 이렇게 치게 되죠. 이렇게 치는데 거기서 좀 갈려요.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치고 팔을 빼서 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몸으로 가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 몸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몸으로 가는 것만 좀 이렇게 잡아주면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팔을 이렇게 뒤로 빼신 분들은 다시 숏어퍼부터. 그래서 이 더블 어퍼 자세가 완성되면은, 예를 들어 김민우 선수가 보여주신 이런 거 어퍼 다음에 투 나가는 것도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땅바닥이라 가지고 집이라 가지고 발을 못 돌려요. 말을 못 돌리는 점은 좀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처음 정석 펀치 있잖아요. 정석 펀치 나갈 때 내가 나가는 허리 회전의 반경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반경을 넘는 펀치를 치면은 그 다음 짧은 회전 펀치가 못 나갑니다. 항상 이 회전을 벗어날 수도 있지만 항상 내가 칠 때 펀치 회전 반경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안정적으로 힘을 실을 수 있는 최대 반경 기억하시고, 그 최대 반경 사이에 작은 반경 넣는 법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큰 회전 다음에 작은 회전 넣는 법 알아봤고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거 안 들으셔도 돼요. 안 들으시고 그냥 나가셔도 돼요.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큰 회전 속에 작은 회전 넣는 방법은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나가셔도 돼요. 심심하신 분들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은 체육관 가서 운동합시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그냥 제 한풀인데요. 들으시고 이해해 주시면 저야 감사하지만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영상을 보실 때도 제가 숏 어퍼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김민우 선수가 어깨회전을 치는 거는 너는 그렇게 했는데 왜 너는 숏어퍼를 설명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했느냐,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말한 허리 회전이 들어가는 펀치가 만약에 맞는다는 전제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을 설명할 때 꼭 필요하게 넣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나는 집에 왔다. 그러면은 언제 왔냐, 뭐 타고 왔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더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왔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말인지 몰라요. 왔다? 뭐 택배가 왔냐? 아니면 뭐 느낌이 왔냐?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김민욱 선수가 나온 영상을 보고 그런 영상을 찍은 것도 처음 설명할 때부터 바디스태들을 잽바디라고 할 정도로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인데도 그거를 아무도 좀 정정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못했고, 그리고 검수를 통해서도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도 있었어요. 더 어차피 김민욱 선수가 몸으로 다 보여주시니까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댓글들을 보니까 댓글들에서도 다 어깨만 써서 연습해야지, 어깨만 써서 연습해야지, 그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 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영상에 표현했듯이 속된 말로 빡이 쳤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럼 빡이 쳤다는 표현을 쓰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런 빡이 쳤다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제 감정을 최대한 정리한 다음에 김민 선수의 설명한 방법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올렸어요. 그러면 또 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경력이 뭔데 왜 김민 선수가 말한다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세요?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감정을 최대한 정리하고 김민 선수가 했던 부분을 제가 다시 제 나름대로 설명해도 어차피 그런 댓글들이 다가오게 돼 있고, 그냥 제가 그 보고 느낀 감정 그대로 해도 그 댓글에다가 조금 더 뭐 그 정도까지 빡칠이냐 하면서 이렇게 그 정도 댓글 좀 더 들어올 뿐이에요. 그럼 김민우 선수라는 이름을 빼지 그랬냐,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영상은 김민우 선수의 동작을 보고 어깨만 연습해야지, 거기서 제가 김민우 선수가 하셨던 동작이라고 말을 안 하면은 사람들이 모르죠. 쟤는 뭐 저런 거 하고 있구나, 저런 거 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제가 그걸 보고 답답한 이유는 그렇게 어깨만 써서 연습하시겠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실제로 연습에 들어가면 팔을 빼서 연습하세요. 그러면 체육관 가서 이거 연습하실 때 팔을 빼서 연습해요. 그럼 관장이 그거 봐요. 야, 그거 왜 그래? 허리 돌려야지. 그러면 그 관원은 허리 회전하면 느리니까 어깨로만 치던데요? 그런 말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관장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지만 그렇게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그나마 운동을 열심히 했던 09년도, 10년도에 유튜브, 국내 유튜브가 활성되지 않은 시점에서도 해외 유튜브를 보고 혼자서 연습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체육관 안에서. 그런 분들 절반 정도가 관장님이 따로 이렇게 지도를 하셔도 알아듣는 분들이 있지만 알아듣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관장님이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지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 나름대로 생각해요. 마이크 타이슨과 관장님의 레벨 차이를 생각하죠. 그걸 생각하면 유튜브에서 마이크 타이슨 몸놀림 이런데 관장님이 이렇게 설명한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마이크 타이슨 움직임하고 관장님이 하는 움직임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관장님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그거는 성격 차이가 큰데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많이 봤어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김민우 선수가 어깨 회전만으로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듣고 체육관에서 연습을 하세요. 관장님 오세요. 왜 그러냐, 허리를 써라, 그러세요. 그러면 그거는 입장에서 김민우 선수의 클래스와 관장님의 클래스를 생각해요. 제 생각이지만 국내 체육관 관장님들 중에서 김민우 선수보다 낮으신 분들이 좀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저는 이런 상황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사람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고, 관장님한테도 유튜브 애들 버린다,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영향이 김민 선수가 약간 오해가 될 설명을 했다고 해서 이게 쑥 넘어가는 그런 나쁜 경우까지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물론 여기서 어깨 회전만이라는 표현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제대로 들어가신 분들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죠. 물론 이건 센스적인 부분이 아니라 배워야죠. 배워서 알고 있어야지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일반인들은 모르시니까, 일반인들은 좀 더 좋은 설명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허리가 이렇게 하면서 어깨를 회전을 많이 준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더 좋은 설명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을 찍었고, 만약에 제가 틀리면 제가 그냥 바보 하면서 이렇게 욕먹으면 되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맞았다도 김민우 선수가 틀린 게 절대 아닙니다. 김민우 선수가 보셨다시피 복잡한 상황이에요. 말실수를 해도 거기서 뭐 주변에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사람이나 아니면 최소한 자기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표현함에 있어서 조금 오해가 생길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시고 좀 더 심층 있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없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저건 한국 복싱에서는 배울 수 없는 그런 기술이다, 그런 말까지 나오니까
제가 그런 영상을 찍게 된 거죠. 지금까지 드린 말씀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심심풀을 듣고 그랬나? 하면서 넘어가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제가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지금 제가 김민우 선수 관련해서 만든 영상에 오셔가지고 뭐 말실수 그거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뭐 아니면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뭐 프로 하셨어요? 선수의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 분들보다 제가 무조건 김민우 선수를 더 생각하고 김민우 선수가 앞으로 한국에서도 더 잘 되시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이건 제가 진짜 무조건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별로 영양가 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채권 와서 운동합시다.